안녕하세요. YBN 영등포센터 윈토익 리스닝 강사 허기쁨입니다. 자, 4월에 시험을 보려니까 정말 꽃놀이도 가야 되고 나 할 거 많은데 토익 공부까지 하려니까 정말 보기 싫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기가 딱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4월에는 무조건 점수를 만들어야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 파트, 앞에 두 개 파트 준비해 봤어요. 이미 파트 1, 2 강의 찍은 분들 많은데 이런 것도 봐서 뭐해라는 생각 들겠지만 첫 번째 파트 1, 2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제가 여러분들이 어휘만 막판에 정리하고 가면 될 정도로 파트 1, 2에서 기본적으로 알아가셔야 할 이론들 싹 정리하는 차원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수와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틀리는 개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냐면 파트 1은 0개, 파트 2는 6개. 뭐 시험에 따라서는 석 달에 한 번꼴로 7개 정도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개수 틀린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만큼 하신 거니까 뭐 시험 보고 나왔을 때 파트 1, 2 찝찝함 없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전략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파트 1 사진을 딱 봤는데 뭔가 규칙적인 모습이 보인다 혹은 그 규칙과 어긋나는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 보인다면 그건 무조건 보기에서 언급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1에선 규칙과 관련된 어휘들은 어휘라고 하기에는 부사어구 정도가 될 텐데 그것들은 꼭 정리하고 외워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파트 1 보기에 being이라는 동사가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being이라는 동사는요. 사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been이라는 동사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두 번째,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얘는 등장하는 순간 조건 둘 중에 하나에 부합하는가? 라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파트 2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파트 2는요, 항상 첫 5단어는 핵심입니다. 첫 5단어가 핵심이라는 얘기는 뭐 사실 인문반이시라는 분은 그래 내가 그래서 들리는 단어 가지고 생뚱망뚱하게 듣고 있었지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인문반이든 중급반이든 실전반이든 첫 3단어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2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의문사, 의문문, 조동사, 의문문, 흔히 이런 걸 비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선택 의문문, 평서문 이렇게 4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문반 수업을 들을 때 듣는 그 공식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파트 2의 진도가 굉장히 많은 유닛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외워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거부감 내지는 걱정이 먼저 드실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파트 4에서 파트 2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것 딱 4가지 의문사, 의문문, 비의문사, 의문문 그리고 선택 의문문과 평서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트 1부터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하려고 했었는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어진 사진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 규칙성 2가지 보이죠? 하나, 모든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둘, 모두 안전모를 쓰고 있다. 물론 저쪽 왼쪽 맨 끝에 보이는 사람, 머리가 잘려있는 사람은 예외로 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 They're hanging hats on a rack. A번 보시면 hanging hats, hang은 걸다라는 뜻입니다. 모자를 걸고 있어요. on a rack, 선반을 걸 수 있을 만큼 여기는 장소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B.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B번에 보시면 working, 일하고 있어요. construction site는 공사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네요. 그래서 B가 정답. 규칙적인 게 보이면 규칙적인 걸 의식하고 보실 필요 없어요. 사람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규칙적이다라는 건 감지할 겁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보기에서 언급할 때니 여기에서 답은 B, 딱 쉽게 알 수 있었고요. C. They're entering a conference room. C번에 보면 사람들은 conference room,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 아니고 D. They're installing lights on a wall. installing lights, light는 조명을 말합니다. 벽에 조명을 설치하고 있네요. 다 상관없는 말이니 두 번째 핵심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진을 딱 봤을 때 아까 사진에 비해서 조금 더 산만한 느낌도 들고
동시에 뭐가 눈에 좀 많이 거슬린다, 뭔가 많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보니 여기 건물 몇 채 크게 보이고요. 파라솔도 있고요. 사람들 계단에 앉아있고 몇 명은 내려오고 몇 명은 서 있고 뭐 저 끝에 보면은 굉장히 앙상한 나무 가지들 같은 것도 보이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being이라는 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듣게 되겠지만 보기 B와 C에 보면은 being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being이라는 동사를 쓰고 싶다면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을 것, 사람이 being 뒤에 나오는 PP 형태의 일반 동사를 하고 있을 것. 두 번째, 진행 중이어야 한다. 사람이 없어도 진행 중이라면 being을 들었을 때 얘는 답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것도 들어볼게요. A. Some workers are trimming bushes. 일꾼들은요, trim, 다듬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분들 수염이라든지 머리카락 같은 거, 그런 털들을 트리밍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동사예요, trim, 다듬다. bush는 낮은 관목, 소위 뭐 굉장히 낮은 꽃나무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데 관목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정원일 하는 사진은 아니네요. B. Stairs are being swept. stairs, 계단은요, being swept, sweep이라는 동사의 PP형입니다. sweep은 쓸다, 빗자루질 하다라는 뜻인데 being이라는 조건에 맞추어 보면 첫 번째, be는요, 사람이 쓸고 있느냐 아니고요. 두 번째, 빗자루질 중이냐 아니죠. 빗자루질 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쓸고 있거나 아니면 빗자루가 뭔가 쓰는 모양새, 즉 빗자루의 솔에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는다면 답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C. A railing is being installed. 레일링은 난간입니다. 사진의 저쪽 끝에 보시면은요, 우리 계단의 손잡이라고 부르는 걸 레일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installed, 설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설치 중인지, C번도 마찬가지, 진행 중이라는 조건에 맞고 싶다면 사람이 설치를 하는 모습 이거나 아니면 뭐 사람이 없어도 기계 안에 뭐 지게차라든지 큰 포크레인 같은 데 안에서 뭔가 난간을 들고 공사하려는 그 고정을 시키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C를 답으로 쓸 수 있을 텐데요. 애석하기도 지금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네요. D. Some people are resting on the steps. 사람들은 rest는 쉬다라는 뜻입니다. On the steps. B에 있는 stairs, D에 있는 steps 다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몇 명이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이 사진에서는 D가 딱 좋은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트 1, 2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딱 이 정도예요. 사진에 규칙적인 게 보였느냐? 그렇다면 규칙적인 게 감지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내지는 시험 전날이라도 규칙성과 관련된 부사 어구들은 꼭 정리를 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being이라는 동사. 사실 빈출이라고 하기에는요, 조금 난이도도 있는 편이고 많이 나오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있는지 혹은 진행 중인지 그 조건 기억해 두시면 이걸로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Part 2 한번 가볼 텐데요. 일단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문사, 의문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골라볼게요. Where can I file a complaint? A. On the first floor. B. On July 30th. C. I don't think so. 답이 뭔지 아시겠나요? 아마 아무것도 없이 메인 화면만 보고 답을 고르라고 하면은 글쎄요 라면서 좀 망연자실한 느낌이 드실 텐데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들어볼게요. Where can I file a complaint? 자, 일단 표현 알아가실 게 있네요. file a complaint, 불만을 제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디서 불만 제기할 수 있죠? 라고 물어봤는데 해당 문장의 첫 5단어 Where can I file? 까지니까 적어도 앞에 있는 file까지는 들으셔야겠네요. 제가 어디서 불만 제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해 볼까요? 보기 A. A. On the first floor. 어디냐며 1층이에요. 괜찮네요. 고객 불만을 접수해주는 센터가 1층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 B. On July 30th. B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에요. 아니죠. 30일에요. 라는 말인데 사실 B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관련된 답이죠. 근데 질문에서 물어봤던 건 장소였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밑에 팁 상자 잠깐 확인하도록 할게요. 의문사 when과 where는 굉장히 실수하기 좋은 의문사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n이나 where를 비롯한 모든 의문사 그리고 파트 2에서 등장하는 모든 첫 단어는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살짝만 난이도를 높여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의문사라는 거는요. when이나 where는 굉장히 고전이기도 하고 고전이지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한국말로 치면은 받침이 다른 거거든요. when이라는 니은 받침이냐 where라는 혀를 그냥 말아버리는 받침이냐라는 거의 차이인데 사실 그 외에 의문사에도요. how라는 의문사 히읗음가 살려주는지 who라는 의문사 히읗음가 살려주는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 의문사들도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which라든지 아니면은 where, why라고 읽지는 않을 겁니다. 히읗음가로 발음을 하는 성우들이 몇 명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히읗음가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의문사가 맞구나 하고 정확히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될 거기도 하기 때문에. 자, 답은 A라는 거 확실해졌고 C도 마지막으로 볼게요. C. I don't think so. 질문에서 I라고 물어봤는데 C에서도 I라고 받아주면 굉장히 이상해지죠. 저 어디에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ich packages need to be sent? A. All of them. B. Yes, especially the packages. C. Express delivery, please. 자, 이 문제도 제가 갑자기 문제를 들려드렸는데 답을 고르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도 의문사, 의문문 중에 하나의 which라는 의문사가 나왔는데요. Which packages need to be sent? which 뒤에 보시면 packages라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어떤 소포들이 보내져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A. All of them. A 같은 답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걸 플러스 답변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라고 물었는데 전부 다라고 해서 뺄 거 더할 거 없이 그대로 모두 그냥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가리키니 A번은 플러스 정답이 되겠고요. B. Yes, especially the packages. 사실 이거 B 같은 경우에는요. 질문에 packages라는 단어를 반복해줬을 뿐 별로 내용 상관은 없는 오답이네요. 네, 특별히 소포들이요. 무슨 의도로 뭐 오답을 만드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C. Express delivery, please. 마찬가지로 package라는 말에서 express delivery, 연상해서 가져온 그냥 말장난치는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 드릴게요. 파트 2, 보기의 의도가 수락이라든지 긍정의 의미면 플러스, 거절이나 부정의 의미면 마이너스를 체크하면서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얘는 그래서 정답이다, 그래서 오답이다 라는 판단이 굉장히 빠르게 되실 겁니다. 모든 보기, 모든 문제 속 모든 보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문장이 꼭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들어봤을 때 아, 얘는 플러스다, 얘는 마이너스다 라는 느낌을 딱 받으시면 그래서 답이고 아니고가 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파트2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에 대한 대비 내지는 답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의문사, 의문문은 요 정도 보고 다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신경 써서 들어보세요. Aren't you joining us for the concert? A. I'm not good at it. B. Thanks, I enjoyed it. C. Sorry, not this time. 자, 사실 질문 내용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느낌이 드실 텐데 원래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고 풀 때랑 지면을 보고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풀 때 느낌이 다른 법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 보면은 aren't라는 부정의문문, 즉 조동사 의문문 중에서도 not이 들어간 부정의문문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Aren't you joining us for the concert? Aren't you joining us? 라는 첫 5단어 굉장히, 4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콘서트에 우리랑 같이 안 갈래요? 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기억하실 거 부정의문문에서 not은 부정하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긍정형으로 쓰는 보통의 조동사 의문문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서트 같이 안 갈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A.
I'm not good at it. be good at 이라는 건 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가자니까 뭘 잘하고 말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B. Thanks, I enjoyed it. B 같은 경우에는 네, 저 정말 즐거웠어요 라는 건데 첫 번째 B는요, thanks 물론 내가 아니고 고마워요 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첫 번째 B 같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쓸 수가 없는 게 일단 콘서트에 가자 라는 건 갈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이미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다음 주든 앞으로의 일에 있을 것에 대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는 건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시제 일치가 되지 않은 오답이겠고요. C. Sorry, not this time. 우리는 C를 딱 듣는 순간 아, 못 가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정답입니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답변을 체크하며 푸는 게 왜 도움이 되는 건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라는 거는요. Part 2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방법 내지는 목표점인데 의중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모른다냐. 자, 지금까지 플러스 답변, 이번에는 마이너스 답변 만나봤는데요. 그럼 모른다는 답변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나오긴 하는 걸까요? 한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Why don't you apply for the new opening in personnel? A. I'm not sure I'm qualified. B. But I closed the window. C. Yes, we received his application. 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적응할 만하면 더 어려워지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질문 한번 볼게요. 분명히 의문사 의문문 끝났다고 했는데 왜 Y로 시작하는 애가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얘는 의문사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넣어놓은 거죠. Why don't로 시작하는 얘기는요. 사실 제한문입니다. 그리고 제한문은 교재에도 따로 목록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입문서와 관련된 저희가 굉장히 짧게 찍은 10분 토익이라는 강의에서도 10분 압축 토익이라는 강의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둔 파트이긴 하지만 결국 제한문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 조동사 의문문하고 맥락이 통해서 뒤쪽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문은 why don't로 시작하는 제한문은 모든 주어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주의 반드시 해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주어는 you죠? 너한테 물어보는 건데 apply for는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personnel, 인사과의 공석에 너 지원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네요. A. I'm not sure I'm qualified. 요 얘기는요. 물어볼게요.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섣불리 답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답이 아니고 아까 하나 비워놨었던 모른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제가 적격에 있는지 확신이 안 서요라는 거니 결국 모르겠어요라는 말이거든요. 지원하는 게 어때? 모르겠어요. 참 자연스러운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 B. But I closed the window. 뭐 U를 I로 받아준 건 좋긴 하지만 결국 B도 따지고 보면 일단 내용이 통하지 않죠. 지원하는 게 어때? 라고 했는데 저는 창문 닫았는데요 라는 말 내용 상관없고요. 두 번째 질문에 있던 오프닝은 공석이라는 뜻이고 명사고요. B번에서 close는 오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그냥 말장난치는 오답이네요. C. Yes, we received his application. 여기에서도 we received, 저희 그 사람의 지원서 받았습니다 라는 건데요. we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너 하는 게 어때? 라고 했는데 우리라고 받아버리면 주어 일치되지 않으니 얘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중 파악하는 답변 3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플러스 답변, 마이너스 답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른다라는 답변인데요. 여러분들 교재의 모든 문제 내지는 모든 이론 부분을 통틀어 보면 모른다는 답변은 굉장히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숨겨져 있는 거 보물찾기다 생각하시고 그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 싹 보습하실 때 형광펜 치면서 외우시거나 아니면 사실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윈토이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동안 무지하게도 형광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애들은 다시 한번 싹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른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 의문사 의문문도 조동사 의문문도 아닌 다른 애입니다.
Do you prefer working alone or with a group? A. I enjoy both. B. No, I won't be home. C. At around 5 o'clock. 이 질문은 제가 선택 의문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Do you prefer working alone or with a group? 자, 선택 의문문이라는 건 질문에 보이다시피 or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장을 말하는데 선택 의문문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대칭을 잡으시는 겁니다. or 앞뒤로 만들어둔 대칭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질문에서 대칭이 어딘가요? 라고 한다면 딱 여기를 잡을 수 있겠네요.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혼자 일하는 게 좋으세요? 그룹으로 일하는 게 좋으세요? 라는 거니 딱 의미상 봤을 때 alone과 with a group 이게 핵심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답변 한번 볼까요? A. I enjoy both. both라는 건 둘 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얘도 이것도 좋고 뒤에 것도 좋으니 플러스 정답이 되겠네요. 저는 혼자도 좋고 팀으로도 좋아요. 정답 플러스 정답. B. No, I won't be home. 저는 집에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요. C. C. At around 5 o'clock. 마찬가지로 대략 5시쯤에요. 상관없는 말이죠. 혼자가 좋냐, 그룹이 좋냐, 단체가 좋냐라고 물어봤으니 그중에 하나 택해주든지 아니면 뭐 재택근무라든지 다른 형태의 근무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은 답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은 제가 대칭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칭이라는 건 길이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질문만 하더라도요. 하나는 부사고요. 하나는 부사 어구예요. 한 단어와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서 대칭을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자리가 굉장히 뜬금없는 자리에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때에는요. 길이가 상당히 길 수도 있을 겁니다. 대칭이라는 건 문장 내에서 질문을 파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내용 속에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짚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팁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대칭을 어떻게 잡는 거냐? 오어가 나오면 오어 뒤는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동시에 오어 앞에까지 내가 뭘 들었었는지 그것도 최대한 기억을 하셔야 그 단어만큼은 내가 꼭 대칭으로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질문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대칭 잡는 건 여러분들 웬만한 연습 가지고는 쉽게 한 번 듣는 문장에선 잡을 수 없을 테니까 조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평서문 질문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일단 들어볼게요. The phone in the conference room isn't working. A. It's on the desk. B. Sometime yesterday. C. Call the technician. 자, 그냥 하나의 글을 여러 개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났으니 평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The phone in the conference room isn't working. 컨퍼런스룸 회의실에 있는 전화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한번 A 가볼게요. A. It's on the desk. A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있어요. phone, conference room, desk 그냥 사무기기라는 것에서 연상에 끌고 온 오답 정도가 되겠죠.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에 책상 위에 있어요. 연결이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B. Sometime yesterday. 마찬가지로 어제쯤이요 라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고장 안 났다니까 뭔 답답한 소리 중일까요? C. Call the technician. C를 딱 듣는 순간 고장 났어. 사람 불러. 내용이 확 통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C가 정답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적어드린 possible answers로 부를 수 있는 문장을 보는 건데요. 고장났다라는 말에 check, 확인해보세요. If it's plugged in, 플러그인은 플러그를 꽂다라는 뜻입니다. 플러그 꽂혔는지를 보세요. 괜찮은 해결 방법이네요. 두 번째 문장도 There will be a conference call. 컨퍼런스 콜은 화상회의, 전화회의를 말합니다. 곧 화상회의가 있을 거예요. 고장났다는 얘기가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는 느낌이 들죠. 얘도 질문과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인데 평서문에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게요. 질문 자체는 얼마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딱히 명확하게 의도된 문제
내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들었을 때는 흘려가는 말처럼 들리는 것도 질문 자리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한 질문 자리에 있는 평서문을 가지고 어떤 애가 얘랑 내용이 통하는 것인가 그거를 감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나 어제 계단에서 자빠졌어 라고 메일 문자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각색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다친 데는 없어? 하고 걱정할 수도 있고 너 그렇게 뛰어다니다 내가 자빠질 줄 알았다 하고 엄마처럼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 그래서 네가 여기 얼굴에 멍이 들었었던 거구나 라고 뭐 다친 당사자도 몰랐던 부분을 고쳐줄 수도 내지는 지적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은 모두 굉장히 단순하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보통의 문장이지만 무조건 정답은 내용과 질문의 내용과 상식적인 선에서 통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애들 답으로 골라주시면 좋겠네요. 자, 아무래도 저희가 10분 압축 토익이라는 영상에서 찍었던 얘기들을 조금 가다듬어서 조금 더 다양한 레벨 내지는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토익커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싹 다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외에도 조금 더 깊이가 있거나 조금 다양한 제가 생략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의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뭐 자기 전에도 좋고요. 출퇴근이나 등하굣길에 소리만 들어도 공부가 되실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 먼저 꼽아드릴 텐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봐주시고요. 4월 한 달 동안 고생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4월 두 번째 시험에 목표하는 점수 이루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